이 가게 당장 비워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낡은 가방에서 천천히 수첩 한 권을 꺼냈어요. 그리고 방청석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셰프가 일어섰습니다. 30년, 골목 끝 3평짜리 백반집, 3,000원짜리 된장찌개 한 그릇, 그 안에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대기업이 가게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언론은 할머니를 흔들었어요. 딸마저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꺼낸 것은 낡은 자격증 한 장이었어요. 대한민국 조리기능장, 1987년. 과연 3,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이 30년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숨겨진 30년이 지금부터 밝혀집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께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자, 그럼 이야기 보따리 시작합니다. 이 가게 내일 당장 비워요. 남자의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좁은 골목 끝 3평짜리 백반집. 형광등 불빛 아래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박순희, 68살. 이 골목에서 30살부터 국을 끓여온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는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미래푸드 강태준 대표. 한 달 전 이 건물을 통째로 사들인 사람이었죠.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자를 내려놓고 앞치마로 손을 천천히 닦았어요. 강태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계속 버티면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손님이 빠져나간 가게 안에 순이 혼자 남았어요. 의자를 하나하나 탁자 위에 올리면서 할머니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이 가게에서 끓인 국이 몇 그릇일까요? 벽에는 누렇게 바랜 메뉴판이 붙어 있었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콩나물국. 값은 여전히 3,000원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었죠. 할머니가 주머니를 더듬었어요. 낡은 수첩 한 권이 나왔습니다. 표지가 너덜너덜했어요. 모서리가 다 달아 있었죠. 할머니가 수첩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가게를 한번 천천히 둘러봤어요. 재개발 통보는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순이가 새벽 5시에 가게 문을 열고 육수를 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낯선 남자 둘이 가게 앞에 섰어요. 넥타이를 맨 말쑥한 차림이었습니다. 혹시 박순희 씨 맞으세요? 남자들이 서류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건물 매매 완료 통보였어요. 새 건물주는 미래푸드 주식회사. 임대차 계약 종료 통보. 명도 기한 30일. 순이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습니다. 손이 조금씩 떨렸어요. 남자들이 말했습니다. 위로금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합의하시면 절차는 간단해요.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내려놓고 뒤돌아서서 국을 적기 시작했어요.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점심은 유난히 손님이 많았습니다. 30년 단골들이었어요. 공장 다니는 영감들, 시장 아줌마들, 근처 학교 선생님들. 순이는 평소처럼 국을 퍼날랐습니다.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단골 중 한 명인 복순이가 눈치를 챘습니다. 언니, 오늘 무슨 일 있어요? 눈이 왜 그래요? 순이가 웃었어요. 아유, 연기 들어갔나 봐요.
그날 저녁 순이는 처음으로 딸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란아, 엄마 가게가 좀 어렵게 됐다. 전화기 너머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미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내가 진작에 그 가게 접으라고 했잖아.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이의 딸 미란이 가게를 찾아왔어요. 40대 초반 말쑥하게 차려입은 여자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더니 먼저 한숨부터 내쉬었어요. 엄마, 이 냄새. 옷에 다 배. 순이는 아무 말 없이 물을 끓였습니다. 미란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꺼냈어요. 부동산 시세표였습니다. 엄마, 저 동네 새 아파트 분양 나왔어. 위로금이랑 합치면 딱 맞아.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컵에 물을 따라 딸 앞에 내밀었습니다. 엄마, 듣고 있어요? 이제 좀 쉬어야지. 68이잖아. 순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 여기 아직 더 해야 할 일이 있어. 미란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무슨 일? 국 끓이는 게 무슨 일이야?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골목 끝에서 초등학생 하나가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돌아간 뒤였습니다. 순이는 주방 구석 낡은 선반 위를 올려다봤어요. 맨 위 칸에 낡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신문지로 둘둘 감겨 있었어요. 순이가 의자를 끌어다 올라섰습니다.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렸어요. 먼지가 손등에 내려앉았습니다.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사진 몇 장과 낡은 수료증, 그리고 표창장 한 장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조리기능장 자격증, 1987년 발급. 박순이. 할머니의 손끝이 그 종이 위에서 멈췄어요. 30년 전의 이름이었습니다. 30일 기한이 절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순이는 결심을 했어요. 싸우기로 했습니다. 그냥 물러나지 않기로요. 아침 일찍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이 서툴렀어요.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저 그냥 식당 운영하는 할머니인데요. 나가라는데 억울해서요. 전화기 너머 젊은 상담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갖고 계세요? 순이는 서랍을 뒤졌습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나왔어요. 1994년에 쓴 거였습니다. 30년이 넘은 계약서였죠. 볼펜 글씨가 흐릿하게 발에 있었어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갱신 계속하셨어요? 네. 매년 했죠. 그럼 오세요.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순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골목 끝 낡은 전봇대에 봄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처음으로요. 다음 날 순이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젊은 사람이었어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싸울 수 있어요. 그 한마디가 순이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순이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뭔가를 꾹꾹 눌러 적었어요. 옆자리 승객이 힐끔 봤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였어요. 단 한 줄이었습니다. 끝까지 해보자. 그 무렵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가게를 찾아왔어요. 40대 중반 단정하게 차려입은 남자였습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백반 하나 주세요.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순이는 대답 없이 상을 차렸어요. 남자가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된장찌개였어요. 한 입 먹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순이가 주방에서 나오다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입에 안 맞으세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모자 아래로 눈이 보였습니다. 뭔가 흔들리는 눈이었어요. 아니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자는 밥을 다 먹고 3,000원을 내밀었어요. 나가다가 문 앞에 잠깐 멈췄습니다. 내일도 와도 될까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365일 열어요. 남자는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자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같은 것을 시켰습니다. 된장찌개 100반. 순이가 어느 날 물었어요. 어디서 오세요? 남자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근처요. 짧은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순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 가게에는 원래 말이 필요 없었거든요. 국물 한 그릇이 다였습니다. 그날 저녁 남자가 나가고 난 뒤였어요. 단골 복순이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언니, 저 사람 텔레비전에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순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래요? 복순이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이준혁 셰프,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총괄 셰프. 사진 속 남자가 모자를 벗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네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준혁이 가게에 들어왔어요. 오늘은 모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국자를 들다가 멈췄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셨군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앉아요. 이준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가게를 빼앗길 위기라는 걸 들었습니다.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된장찌개를 끓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순이가 국을 퍼담으며 말했습니다. 왜요? 이준혁이 잠깐 망설였어요. 이 집 국물 맛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순이는 국그릇을 내밀었어요. 먹고 얘기해요. 그날부터였습니다. 이준혁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진 한 장이었어요. 허름한 골목 사진이었습니다. 설명은 짧았죠. 제가 요리를 시작하게 된 곳.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좋아요를 눌렀어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어디예요? 가고 싶어요. 3,000원 백반이 실화예요? 다음 날 가게 앞에 줄이 섰습니다. 순이는 당황했어요. 평생 줄을 세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 뉴스 섹션에 나와달라는 거였어요. 이준혁 셰프가 극찬한 3,000원 백반집이라는 제목으로요. 순이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저 그런 거 안 해요. 이준혁이 설득했어요. 할머니, 이게 가게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순이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카메라 들어오면 국물이 식어요. 이준혁이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날이었습니다. 순이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어요. 대신 가게에서 국을 끓였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이었는데도요.
딸 미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텔레비전 봤어? 엄마 나왔잖아. 순이가 대답했어요. 나는 몰라. 국이나 식지 말아야 할 텐데. 엄마,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댓글에 엄마 가게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순이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 밤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가게 앞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어요. 꽃다발이었습니다.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손글씨였죠. 할머니 국밥 덕분에 취업 면접 보러 가던 날 버텼습니다. 응원합니다. 그 옆에 또 다른 메모가 있었어요. 20년 전 이 가게에서 밥 먹으며 울었던 사람입니다. 꼭 지키세요. 순이는 쪼그려 앉아 메모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일어서서 가게 문을 열었어요. 오늘도 새벽 5시였습니다. 강태준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변호사 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서류가 훨씬 두꺼워져 있었어요. 순이가 카운터 앞에 서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강태준이 천천히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언론까지 끌어들이셨네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강태준이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통보입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어요. 변호사 한 명이 설명을 덧붙였어요. 조항들이 빼곡했습니다. 순이는 읽지 않았어요. 강태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위로금을 올렸어요. 5천만 원입니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강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이러시면 법정 가야 해요. 시간도 돈도 많이 들어요. 순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안 나가요. 강태준이 나간 뒤였습니다. 이준혁이 가게에 들어왔어요. 두 사람이 방금 나가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순이는 대답 대신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이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법정에 증인으로 설 수 있어요. 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왜요? 이준혁이 잠시 눈을 내리깔았어요. 할머니한테 할 말이 있어서요. 오래전부터요.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 끓는 소리만 들렸어요. 이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 여기서 요리 배웠어요. 15살 때 법원 출두 통보가 왔습니다. 날짜는 2주 뒤였어요. 순이는 변호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젊은 변호사의 표정이 무거워 보였어요. 할머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서 내용상으로는 상대방이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순이는 발을 멈췄어요. 가게 앞에 뭔가 붙어 있었습니다. 공고문이었어요. 미래푸드 신규 입점 예정 안내. 오픈 예정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이가 아직 가게를 비우지도 않은 날짜였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들은 이미 다 결정해 놓은 거였어요. 순이가 공고문을 뜯어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설상가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 기사가 났어요. 미래푸드 측 보도 자료였습니다. 무허가 영업 의혹, 위생 불량 신고 접수,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가게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언니 괜찮아요? 기사 봤어요. 순이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점심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의심하는 눈빛들이 있었습니다. 30년 단골도 있었어요. 못 본 척 지나갔습니다. 순이는 주방에서 혼자 국을 저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주방에서요. 국물 위로 뭔가 떨어졌어요. 순이는 얼른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순이는 가게 불을 끄지 못했어요. 의자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 레시피였어요. 30년 동안 다듬어온 것들이었습니다. 딸 미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그 기사 봤어. 미래푸드가 일부러 퍼뜨린 거잖아.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엄마, 이제 그냥 그 돈 받고 끝내. 응? 엄마 혼자 싸우는 거 나 못 보겠어.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아프면 나는 어떡해? 순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 안 아파. 엄마. 미란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순이는 오랫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순이가 일어섰어요. 가게를 한 바퀴 천천히 돌았습니다. 벽에 손을 댔어요. 30년 된 벽이었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어요. 낡은 냄비들, 달아빠진 도마, 기름때, 밴 환풍기. 그 어느 것도 새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손이 하나하나 어루만졌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듯이요. 그때였습니다. 선반 위 상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까 꺼냈다 다시 올려둔 그 상자였습니다. 조리기능장 자격증이 들어있는 상자. 순이가 의자를 끌어다 올라섰어요. 상자를 내렸습니다. 자격증을 꺼내 빛에 비춰봤습니다. 1987년. 그의 순이의 나이가 몇이었을까요? 30이었습니다. 법정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이준혁이 가게를 찾아왔어요. 손에 낡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준혁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순이가 봉투를 열었어요.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15살쯤 되어 보였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옆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30살쯤 된 여자였습니다. 순이었습니다. 30년 전의 순이었어요. 이준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예요. 15살 때. 순이의 손이 멈췄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갈 곳이 없었어요. 이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할머니가 여기서 밥 먹여주시고 칼 잡는 법 가르쳐 주셨잖아요. 순이는 한참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 시절 이 가게를 드나들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갈 곳 없는 아이들이요. 순이는 다 먹였어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준혁이었던 거예요.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이준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유명해지고 나서 찾아오면 이상할 것 같아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순이가 눈을 들었어요. 뭐가요?
할머니는 30년 동안 여기 계셨는데 저는 한 번도 안 왔으니까요. 순이가 일어섰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된장찌개를 퍼담았습니다. 이준혁 앞에 내려놓았어요. 먹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법정 날이었습니다. 순이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가게에 나가 국을 끓였습니다. 법정 가는 날인데도요. 단골 복순이가 새벽부터 와 있었어요. 언니, 오늘 왜 나왔어요? 국 안 끓이면 허전해서. 복순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기고 와요. 꼭. 법정 아니었습니다. 강태준 측 변호사가 먼저 말했어요. 계약 조항을 조목조목 읽어 내려갔습니다. 순이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30년 임대차 갱신의 법적 권리였습니다. 양측이 팽팽했어요. 판사가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원고 측 할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순이가 일어섰어요. 천천히요. 순이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꺼낸 것은 서류가 아니었어요.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자격증 한 장, 조리기능장 자격증이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법을 잘 몰라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이 가게에서 30년 동안 밥 먹은 사람들은 알아요. 순이가 수첩을 펼쳤어요. 여기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빼곡한 이름들이었습니다. 수백 명이었어요. 취업하던 날, 시험 붙던 날, 아이 낳던 날. 다 여기 와서 밥 먹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일어섰어요. 이준혁이었습니다. 판사님, 저도 발언할 수 있습니까? 이준혁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방청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준혁 셰프가 왜 저기 있지? 강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15살에 이 가게에서 요리를 배웠습니다. 이준혁이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를 여의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밥을 먹여주셨어요. 법정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칼 잡는 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돈 한 푼 받지 않고요. 이준혁이 순이를 바라봤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이 가게 때문입니다. 강태준 측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판사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계속하세요. 이준혁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가게는 대한민국 조리기능장 1호가 운영한 곳입니다.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장소로 등록 신청을 해뒀습니다. 판결이 났습니다. 임대차 갱신 청구권 인정. 강제 퇴거 불가. 순이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겼습니다. 순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었어요. 법정문을 나서는데 복순이가 뛰어왔습니다. 언니. 그때서야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여전했어요. 새벽 5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국을 끓였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단 하나였습니다. 가게 입구에 작은 액자가 하나 걸렸어요. 조리기능장 자격증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상자에서 나왔죠. 이준혁이 왔습니다. 오늘은 제자 2명을 데리고 왔어요. 젊은 요리사들이었습니다. 할머니, 된장찌개 육수 비법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순이가 앞치마를 고쳐 매며 말했습니다. 비법 없어요.
그냥 오래 끓이는 거예요. 이준혁이 웃었어요. 그게 비법이에요. 젊은 요리사들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주방에 4명이 서 있었어요. 바글바글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딸 미란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남편과 손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7살짜리 손녀가 가게 안을 두리번거렸어요. 할머니, 여기가 진짜 할머니 가게야? 순이가 웃었습니다. 그래, 내 외할머니 가게야. 손녀가 카운터 위를 올려다봤어요.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저게 뭐야? 할머니 자격증. 자격증이 뭐야? 순이가 쪼그려 앉아 손녀와 눈을 맞췄어요. 열심히 하면 받는 거야. 손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란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눈을 돌렸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봄이 왔습니다. 골목 끝 전봇대 옆에 개나리가 피었어요. 순이는 새벽 5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시간이었어요. 국을 올렸습니다. 뽀얀 육수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순이가 국자를 들었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가게 안에 퍼졌어요.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얼굴들이었어요. 공장 다니는 영감들, 시장 아줌마들, 그리고 새로운 얼굴들도 있었습니다. 방송 보고 찾아온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좁은 가게가 꽉 찼습니다. 순이는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나이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복순이가 말했어요. 언니 도와줄까요? 순이가 웃었습니다. 됐어요. 나 혼자도 30년 했는데. 점심이 끝난 오후였습니다. 이준혁이 들어왔어요. 오늘은 혼자였습니다. 백반 하나를 시켰어요. 순이가 상을 차렸습니다. 이준혁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어요. 한 입 먹고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순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 맛은 절대 못 따라해요. 순이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따라하면 돼요. 오래 끓이면. 이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30년이 들어있는 맛이에요.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국자를 들었습니다. 골목 끝으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3,000원짜리 된장찌개가 오늘도 끓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면 더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